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제가 지금은 로스터랑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커피 나무랑 산지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언젠가는 산지나 커피 나무 관련해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보는 자료들도 거의 대부분이 커피 나무 관련 자료들입니다. 물론 추출이나 로스팅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커피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배나 커피 품종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바리스타나 로스터 분들이 추출, 로스팅, 그리고 커피 머신이나 툴 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마 소수의 분들만 저처럼 커피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해외 주요 소비국들은 오래전부터 산지와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면서 품종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산지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트렌드가 해외를 쫓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흐름이라면 향후 수년 이내에 우리도 커피 나무나 품종 그리고 산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커피 재배 그리고 산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의 스페셜티 커피 농장이나 산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산소 가공이라던가 지금 유행하는 가양 커피 같이 가공 방식의 다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룰 주제로 재배 방식의 변화입니다. 커피 재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과나무나 포도원처럼 커피나무만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로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등이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상할 게 없는 방법이죠. 사과나무 과수원이라면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야 수익이 더 높을 거고, 와이너리라면 포도를 많이 재배해야 더 많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커피 재배지라면 커피를 많이 심어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대농들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커피 나무들을 일렬로 쭉 재배해서 기계 수확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재배 형태를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키가 작은 카투라 품종이나 다른 키가 작은 나무들을 많이 재배합니다. 더 빽빽하게 심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그로포레스트리라는 산림 농업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쉐이드 트리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쉐이드 트리는 이름과 같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라는 뜻인데 산림 재배의 한 형태입니다. 이 산림 농업은 앞서 본 커피 나무만 재배하는 것과는 달리 커피 나무를 비롯해서 다른 수많은 풀류나 나무들을 같이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같이 재배하는 나무의 종류나 수에 따라서 세미 포레스트가 있고 포레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면적에 커피 대신 다른 나무를 심으니까 커피 생산량이 줄겠죠. 그렇다면 수익도 덩달아 같이 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재배 방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미래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생산성이 많다고 수익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스토리 있는 품종이나 트렌디한 가공 방식 등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사실 많은 생산국들의 농장들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다 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이런 대농장들의 생산량을 따라갈 수 없으니 양보단 질로 승부하는 거죠. 그렇게 질로 승부해도 사실 커피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가격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노동력에 비해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피 농장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로는 커피나무와 함께
다른 작물들을 같이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브라질에서 커피나무와 마카다미아를 같이 재배한 경우 커피의 생산량은 떨어졌지만 총 수익으로 볼 때 마카다미아를 팔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바나나와 같이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는 많아야 1년에 2번 수익이 들어오는데 바나나는 연중 틈틈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작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산지와 커피 소비국의 가장 큰 이슈 하면은 기후변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생산지에서는 이런 기후변화가 직접 체감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농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급작스런 기후변화 그리고 잦은 가뭄과 서리 등으로 인해 커피 생산량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산림농업은 커피가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는 에티오피아 숲이 기원지라서 고온을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산림재배는 커피나무의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낮 최고 기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인한 피해와 수분 증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재배하는 이런 나무들이 수분이 토양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뭄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커피나무만 재배했을 때보다 산림농업으로 재배했을 때 토양 수분을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 방제입니다. 브라질이 현재 아라비카 커피 최대 생산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녹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사실 19세기에는 아라비카 재배는 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되었는데 녹병으로 인해 기존 재배지들이 황폐화되면서 차로 변경을 하거나 녹병에 강한 로부스타 품종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까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녹병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브라질이 커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죠. 녹병이 커피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제 커피 열매를 갉아먹거나 잎을 갉아먹는 해충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산림 재배에는 생태계를 형성해서 이러한 해충들의 천적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연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의 기원지인 에티오피아에서는 우기 시즌에 산림 재배 형태와 커피나무만 재배했을 때 해충의 피해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커피만 재배했을 때보다 산림 재배를 했을 때 해충의 피해가 상당량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산림 재배할 때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느냐 보다는 조금만 심어도 그 효과가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많지 않은 나무들을 커피나무와 같이 재배한다면 생산량도 거의 손실하지 않고 이러한 자연적 해충 방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산지의 커피 농장이 기후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커피 재배 방식과 쉐이드 트리에 대해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